너무 지혜로워서 속이 뻥 뚫리는 저학년 탈무드. 도서출판 키움. 사자와 모기. 어흥, 길을 비켜. 동물의 왕 사자가 숲속을 어슬렁어슬렁 거닐고 있었어요. 다른 동물들은 사자가 무서워 숲을 사이로 숨기 바빴답니다. 저 날카로운 이빨 좀 봐. 물리면 뼈도 못 추스리겠다. 발톱은 또 어떻고 길이가 내 얼굴만 하겠는데? 역시 동물의 왕다워. 저런 몸짓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겠지? 하지만 웬걸요? 사자가 피해 다니는 동물이 있었으니 바로 모기랍니다. 손톱보다도 작은 모기 말이에요. 모기가 사자의 얼굴을 물면 사자는 얼굴이 간질간질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발톱을 곤두세운 채로 자기 얼굴을 긁다가 큰 상처를 입었답니다. 모기는 싫어. 정말 싫어. 한편 여기 덩치 큰 코끼리도 있어요. 세상에 무슨 몸집이 저렇게나 크지? 코끼리가 걸을 때마다 땅이 울려서 머리가 아파. 하지만 어마어마한 코끼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동물이 있었으니 바로 손가락보다도 작은 거머리예요. 거머리가 코끼리 다리에 딱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으면 코끼리는 떼어낼 재간이 없었어요. 아 따가워. 저리 가. 이 거머리야. 거머리는 싫어. 정말 싫어. 꼬리 끝에 독침을 가진 정갈은 누가 무서울까요? 윙윙 날아다니는 파리랍니다. 주변에서 성가시게 날아다니는 파리를 꼬리로 쫓으려다 종종 자기 몸을 찌르곤 했거든요. 파리는 정말 싫어. 정말 싫다고. 어때요? 아무리 덩치 크고 강한 동물이라도 생각지 못한 작은 동물에게 꼼짝 못할 수 있답니다. 누구의 금화일까? 어느 날 라삐에게 두 농부가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한 남자가 말을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사람에게 마른 풀더미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금화가 섞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마른 풀더미만 산 것이니 금화는 저 사람의 것입니다. 라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호, 당신의 말이 맞군요. 옆에 있던 남자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전 마른 풀더미를 팔 때 금화도 같이 준 것이니 금화는 저 사람의 것입니다. 라삐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고 보니 당신 말도 맞아요. 두 남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라삐를 쳐다봤어요. 라삐님, 둘 다 옳다고 하실 게 아니라 누가 옳은지 가려주셔야죠. 라삐는 골똘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해결 방법을 드리면 그대로 아시겠습니까? 두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각자 결혼할 나이가 된 아들이나 딸이 있습니까? 마침 한 사람은 아들이 있고 한 사람은 딸이 있다고 했어요. 잘 됐군요. 그럼 두 자녀를 결혼시켜서 그 금화를 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자 두 농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요. 그런 방법이 있다니. 정직한 사람과 사돈을 맺게 되다니 나도 찬성이요. 두 농부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망치와 삽. 어느 날 농사꾼이 못을 박으려는데 망치가 보이지 않았어요. 농사꾼은 이웃집에 찾아갔지요. 자네 망치 좀 빌려주겠나? 하지만 옆집 남자는 단번에 거절했어요. 안 되네.
나도 망치가 필요하단 말일세. 며칠이 지났어요. 옆집 남자가 쭈뼛거리며 농사꾼을 찾아왔어요. 자네 삽 좀 빌릴 수 있을까? 농사꾼은 망설였어요. 저 사람은 나에게 망치를 빌려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도 삽을 빌려주지 않겠어. 그러다가 곧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아니야. 난 복수나 하는 사람이 아니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보여주겠어. 농사꾼이 옆집 남자에게 삽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네는 나한테 망치를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삽을 빌려주겠네. 마침 랍비가 이 장면을 보고 있다가 한마디 했어요. 농부님은 지금 잘못을 하고 있군요.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농사꾼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쏭달쏭 했답니다. 뱀의 머리와 꼬리. 왜 만날 머리만 앞에서 가는 거야? 뱀의 꼬리는 늘 못마땅했어요. 나도 똑같은 뱀의 몸이라고. 그런데 항상 머리가 가는 대로만 졸졸 쫓아다녀야 하잖아. 잔뜩 화가 난 꼬리는 머리에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앞장서겠어. 그러지 않으면 난 이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을 거야. 뱀은 꼬리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가지 못했어요. 하는 수 없이 머리는 꼬리와 역할을 바꾸기로 했어요. 좋아. 대신 똑바로 다녀. 다치게 하지 말고. 그때부터 난리가 시작되었어요. 이쪽인가? 아닌가? 저쪽인가? 꼬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했어요. 웅덩이에 빠지고 가시덤불에 뛰어들기도 했어요. 이리 쿵 저리 쿵 부딪히느라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말았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뱀의 꼬리는 뒤늦게 후회했어요. 하지만 뱀은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답니다. 사이좋은 형제.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형제가 살았어요. 형은 장가들어 부인과 아이들이 있었고 동생은 홀로 지냈어요. 둘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같이 일구고 거둬들인 곡식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 가졌답니다. 그날 밤 동생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형은 나보다 가족도 많은데 똑같이 나눈다는 게 말이 되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동생은 서둘러 곡식을 챙겨가지고 형의 집으로 향했어요. 분명 형이 안 받는다고 할 테니 몰래 가져다 놓고 와야겠다. 한편 그 시간 형도 동생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야 늙으면 나를 챙겨줄 부인과 아이들이 있지만 동생은 혼자잖아. 분명 나보다 돈이 더 필요할 거야. 게다가 언제 장가를 갈지도 모르니 지금 부지런히 돈을 모아놓아야지. 직접 주면 안 받는다고 할 게 뻔하니 몰래 갖다 놓고 와야겠다. 형도 자신의 곡식을 동생 곡간에 몰래 놓고 왔답니다. 이튿날 형과 동생은 곡간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곡식이 줄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귀신에게 홀렸나? 오늘 밤에 다시 주고 와야겠군. 두 형제는 그날 밤 서로의 집을 오갔답니다.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계속 서로의 집으로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형과 동생은 밤길에 딱 마주쳤어요. 네가 여기 웬일이냐? 형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는 서로의 등에 곡식이 매어 있는 걸 봤어요. 그제야 왜 자기들 곡간에 곡식이 그대로였는지 깨달았지요.
형제는 짐을 내팽개치고 부둥켜 안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못하고 엉엉 울기만 했답니다. 죄가 되지 않는 거짓말. 어느 젊은이가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신랑이 싱글벙글 웃으며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내 신부 어때? 너무 아름답지 않니? 젊은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신부가 정말 못생겼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라삐가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 죄가 되지 않는 거짓말이 딱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에게 하는 말이지요. 못생겼어도 잘생겼다, 아름답다라고 거짓말해야 합니다. 젊은이가 물었어요. 그럼 죄가 되지 않는 2번째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고민 끝에 새 물건을 샀을 때입니다. 그 물건이 별로여도 좋아 보인다, 잘 샀다 라고 거짓말해야 합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가서 신부가 정말 아름답다 라고 거짓말했지요. 신랑과 신부의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젊은이도 덩달아 행복해졌답니다. 못생긴 언니와 욕 잘하는 동생. 어떤 마을에 자매가 살았어요. 언니는 얼굴이 너무 못생겼고 동생은 욕을 너무 잘했어요. 동네 사람 모두 자매가 결혼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둘 다 결혼에 성공했답니다. 언니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과 동생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과 만났답니다. 몇 년 동안 두 부부는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병원이 들어섰답니다. 새로운 의사가 두 자매의 남편들을 수술했어요. 결국 언니의 남편은 앞을 보게 되었고 동생의 남편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두 남편이 의사에게 수술비를 낼 수 없다고 버티기 시작했거든요. 괜히 눈 수술을 해서 난 불행해졌어요. 못생긴 아내를 날마다 보기 때문이에요. 전 아내의 욕을 날마다 듣습니다. 귀 수술은 하지 말아야 했어요. 의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판사에게 찾아갔어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판사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판결을 내렸지요. 의사 때문에 두 남편이 불행해진 것은 사실이군요. 그러니 수술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의사는 저 두 사람을 수술 전 상태로 다시 돌려놓으세요. 두 남편은 깜짝 놀라 수술비를 다 내겠다며 싹싹 빌었답니다.